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지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열립니다. 복도를 지나 집 앞에 서서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여는 그 순간 사람은 원래 안도부터 느껴야 합니다. 아, 이제 집에 왔구나. 이제 좀 쉬겠구나.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집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뿐인데 가슴이 탁 막히고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느낌이 없고 거실 소파에 앉아도 몸이 종처럼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붕 뜬 느낌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마음부터 가라앉고 몸이 먼저 지치지 않으십니까? 분명 같은 아파트입니다. 같은 단지이고 같은 평수이고 같은 방향인데도 어떤 집은 들어가면 편안하고 어떤 집은 이상하리만큼 기운이 처져 있습니다. 돈은 벌어오는데 자꾸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말수도 줄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한 번쯤 층수부터 다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전망부터 보지요. 햇빛은 잘 트는지, 집값은 오를 만한지, 로열층인지 아닌지 따집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래 살아보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숫자 몇 개와 가격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높이에 살고 있는지, 그 높이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감각을 주는지,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작용합니다. 아파트 층수라는 건 단순히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땅의 기운은 얼마나 받는지, 바람을 얼마나 직접 맞는지, 습기를 어떻게 받는지, 바깥의 시선과 소음, 압박감을 어떻게 품고 사는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층수를 부동산의 말로만 듣습니다. 로열층이다, 저층이다, 탑층이다 하면서 값과 전망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는 값보다 먼저 기운이 몸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물지 않고 집안 공기가 날카로워지고 사람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 집은 나에게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살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층수와 이미 그 자리에 살고 있어도 집안 기운을 다시 세우는 방법까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층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높은 층은 마음을 붕 뜨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괜히 찜찜해하는 13층과 10층에서 15층 사이가 왜 흔들리기 쉬운 자리인지, 그리고 당장 이사를 못 가더라도 집안 흐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원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자리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맞게 집을 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활 풍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오늘만큼은 여러분 집 층수를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높이가 내 삶에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집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내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신호가 무엇인지, 사실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명 열심히 삽니다. 돈을 안 벌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빠듯합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생활비를 줄이고 또 줄여도 통장은 늘 가볍게 느껴집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계획이 틀어지고 자동차 보험료나 관리비, 아이들 챙길 돈, 부모님 병원비, 갑자기 고장난 냉장고나 세탁기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느낌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날린 것도 아닌데 왜 늘 비어 있는 것 같을까? 왜 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까? 그 답답함 때문에 사람은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아껴 써야 하나? 내가 운이 없나?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나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돈 문제는 숫자로만 오지 않습니다. 집안 분위기로도 옵니다.
분명 더 좋은 집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새 집이라 좋고 전망도 좋고 복도도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반짝반짝해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몇 해 지나면 아주 작은 차이가 서서히 쌓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묘하게 무겁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몸이 뜬 것 같고 창문 밖은 탁 트였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낮은 층에서는 햇빛이 드는데도 집안이 눅눅하고 어두운 것 같고 빨래는 늦게 마르고 바깥 소음과 시선이 자꾸 마음을 긁습니다. 높아도 편하지 않고 낮아도 무겁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마음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원래 예민한가 보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집안의 위치와 구조, 층수의 영향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큰 싸움은 없는데 이상하게 다들 자기 방으로만 들어가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말이 지금은 괜히 서운하게 들리고 짧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은 집에 와도 텔레비전만 켜고 멍하니 앉아 있고 아내는 답답해서 자꾸 베란다 쪽으로 나가고 자녀들은 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은 원래 사람을 품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각자 흩어지게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쉬어야 할 곳에서 쉬지 못하면 마음도 날카로워지고 돈도 머무를 힘을 잃습니다. 돈이란 것도 결국 사람의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집에 와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사람, 소파에 앉아도 어깨가 내려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넓은 집보다 편한 집, 비싼 집보다 숨쉬기 좋은 집을 더 바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고, 층이 높고, 브랜드가 좋고, 단지가 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면 마음이 흐뭇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압니다. 넓은 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안 공기라는 것을. 비싼 마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기운이라는 것을. 식탁이 얼마나 멋진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식탁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편히 앉을 수 있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집은 그런 기본적인 평안이 잘 오지 않습니다. 집값은 비싼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구조는 세련됐는데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어깨가 눌린 것처럼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데 저녁이 되어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만 오면 축 처진다고. 밖에서는 의욕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이 사람을 조용히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층의 습기와 눅눅함, 지나치게 높은 층의 바람과 붕 뜬 기운, 중간 경계 구간의 흔들림, 현관과 창문의 직선 구조, 거실을 휘젓는 통풍, 이런 것들이 겹치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지칩니다. 병원비 걱정도 갈수록 현실이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티면 지나가던 피로가 이제는 병원비로 이어지고 작은 통증 하나도 큰 걱정이 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집이 자기를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집에만 오면 마음이 좀 놓였으면 좋겠고, 자고 나면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숨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이 기운을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사실 아주 거창한 복이 아닙니다. 들어와도 오래 머무는 돈,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가족, 자고 일어나면 조금은 편한 몸,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집.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사는 층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안의 문제는 대개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사건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의 흔들림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모이고, 어느 날 갑자기 부부 사이가 차가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은 그 전부터 아주 작은 불편들이 먼저 쌓여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거나, 습기가 올라와 집안이 늘 무겁게 느껴졌다거나, 현관을 열면 곧바로 창문까지 시선이 뚫려 집안의 기운이 머물 틈이 없었다거나,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지나치게 차갑고 비어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도 그렇습니다. 대개 큰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새고, 조금씩 막히고, 조금씩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기운 위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너무 낮아도 눅눅함이 스며들고, 너무 높아도 마음이 땅에 붙지 못합니다. 결국 돈도 사람도 머물 자리가 편안해야 오래 남습니다. 저층은 땅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저층은 예전 단층집의 저층과는 다릅니다. 콘크리트 아래로 지나가는 배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단지 내 차량과 사람의 동선, 바깥 시선, 그늘, 소음이 한꺼번에 먼저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층 집은 유난히 눅눅하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문을 열면 기분부터 가라앉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도 모르게 성격이 안으로 말리고 무기력해지고 자꾸만 방 안으로 파고들고 싶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서 벌어온 돈도 집 안에 들어와 활기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추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로열층이라고 부르는 곳, 전망이 좋고 채광이 좋아서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장점도 분명합니다. 답답하지 않고 햇빛이 잘 들고 바깥 시선이 덜하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원한 바람이 지나치면 사람이 안착할 자리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집이 너무 높으면 땅의 안정감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붕 뜬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야는 탁 트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바람과 개방감이 한꺼번에 들어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에 차갑고 가벼운 재질이 많고 흰색과 유리, 금속만 가득하면 그 붕 뜬 느낌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끼리도 정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집에 있어도 각자 바깥으로 향하고 마음이 안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무게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머무릅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 물이 고이지 못하듯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돈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불안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10층에서 15층 사이, 그 중에서도 13층 전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간이 왜 사람을 유독 흔들기 쉬운 자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땅의 안정감은 점점 약해지고 높은 곳의 바람과 개방감은 점점 강해집니다. 아래의 묵직한 기운도 충분하지 않고 위의 가벼운 기운은 이미 강한 애매한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애매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듯한 높이. 이 높이는 사람 마음을 완전히 눌러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무너질 때는 이유 없이 확 무너지는 느낌. 돈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오래 머물지 않고 사람의 기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13층이라도 집 구조가 어떤지, 현관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거실 중심이 어떤 재질과 색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체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층수들이 실제로 흔들리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요즘 유난히 마음이 붕 뜨고 집에 들어와도 안정이 안 되고 들어온 돈이 자꾸 허무하게 새어나간다고 느낀다면 그 문제를 내 운이나 성격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가 사는 자리의 높이와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땅의 안정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땅과 떨어져 사는 일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면서도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흙냄새가 올라오는지, 바람이 나무에 한번 걸러져 들어오는지, 햇빛이 과하지 않은지, 습기가 먼저 올라오는지, 밤이 되었을 때 시야가 지나치게 허공으로 열리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경과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꾸준히 건드립니다. 집이 너무 낮으면 눅눅한 기운이 먼저 들어오고 너무 높으면 마음이 쉽게 안착하지 못합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힘은 대개 편안함과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저침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층에서 3층 사이 혹은 필로티 구조 위의 낮은 층들은 땅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습기와 냉기기, 소음과 시선, 단지 바닥의 탁한 기운을 먼저 받습니다. 햇볕이 충분하지 않고 환기가 어려운 집은 여름에도 어딘가 선선하고 눅눅합니다. 겨울에는 냉기가 더 세게 느껴집니다. 빨래는 늦게 마르고 발코니나 창틀에는 물기가 오래 남고 가구 뒤쪽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배어나오기도 쉽습니다. 이런 집에 오래 살면 사람 기분도 점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유 없이 처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만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고 싶어집니다. 재물은 양기, 즉 움직이고 밝고 생기 있는 기운을 따라다니는데 집안이 음기와 습기로 무거워지면 들어오던 돈도 기세를 잃습니다. 고침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채광과 조망은 좋지만 지나친 개방감, 강한 풍압, 붕뜬 마음, 정이 흩어지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20층까지 가지 않더라도 10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분명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무보다 하늘이 더 많아지고 바람은 더 직접적으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야경은 멋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외롭게 흔들립니다. 어떤 집은 모든 것이 세련되고 밝은데도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가족이 각자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성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쉽게 증발하듯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층수를 무조건 비싼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가장 덜 흔들리는 층, 기운이 적당히 머물고 적당히 흐르는 층을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5층에서 7층 정도를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 높이와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나뭇잎이 보이고 바람도 한 번 걸러 들어오고 시선도 너무 땅에 붙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허공으로 뜨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 소리와 시야가 가장 과하지 않게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는 흙냄새도 조금 올라오고 바람도 나무가 막아주고 사람의 마음도 비교적 편안하게 안착합니다. 물론 모든 집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생활 리듬이 가장 안정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10층에서 15층, 특히 13층은 왜 이렇게 찜찜하게 느껴질까요? 숫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 심리적으로도 삼징이 강하고 아래 기운은 약해지고 위 기운은 강해지는 경계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경계에 오래 있으면 안정감을 잃습니다. 완전히 땅도 아니고 완전히 하늘도 아닌 애매한 곳. 아래의 묵직한 힘은 약해지고 위에 가벼운 힘은 세지는 자리. 이런 높이에서는 집안 인테리어와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13층이라도 차분한 색과 무게감 있는 재질, 기운이 머물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으면 흔들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까지 차갑고 하얗고 가벼우면 그 불안정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가 가진 성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층수는 무조건 비싼 층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가장 덜 흔들리는 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수는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자리를 느끼고 그 성질을 입는 것입니다.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나를 어떻게 앉히고 어떻게 쉬게 하고 어떻게 기운을 머물게 하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가장 쉬운 해답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는 보완하면 됩니다. 풍수는 겁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집안의 중심을 무겁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고층, 10층 이상, 13층 전후에 사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집안이 너무 차갑고 가볍게만 되어 있으면 마음도 함께 떠버립니다. 거실 중심이 텅 비어 있고 유리 테이블과 차가운 조명, 흰 벽, 반짝이는 금속 재질만 가득하면 붕 뜬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실 중심에는 몸을 가라앉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러그입니다. 베이지, 황토, 연갈색 계열의 러그나 매트를 거실 중심, 특히 소파 앞에 깔아보십시오. 발이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바닥에 무게감이 생겨야 합니다. 목재 테이블이나 패브릭 쿠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줄이고 집안의 흙과 천의 감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흰색, 유리, 차가운 재질만 가득한 집이라면 그것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베이지와 황토, 나무색을 조금씩 더해 안정감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실천은 현관과 창문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창이 바로 보이면 기운이 직선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를 보고 시원하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시원한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좋은 기운은 집안에 잠시 머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창문까지 시선이 한 번에 뚫리면 좋은 기운도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식물, 낮은 선반, 패브릭 러너, 간접 조명, 혹은 시선을 살짝 돌려주는 가구 하나라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현관 바닥과 신발장 위도 정리해 주십시오. 현관은 돈과 사람의 첫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고 택배 상자와 우산, 오래된 쇼핑백이 쌓여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부터 지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장면이 너무 차갑고 날카롭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한 줄로 뚫려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층수에 따라 다르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층은 습기와 음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고 제습을 하고 발코니와 창가를 가볍게 정리하고 소금 그릇을 두어 눅눅하고 묵은 기운을 흡수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빨래는 가능한 한 잘 말리고
창틀과 바닥의 물기를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튼도 너무 두껍고 무거운 것보다 햇빛과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저침은 땅과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습기와 정체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반대로 고층은 바람과 붕 뜬 기운을 눌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화분, 러그, 무게감 있는 커튼, 따뜻한 조명, 패브릭 소파, 원목 가구를 활용해 집안의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너무 번쩍이는 유리, 금속, 흰색만으로 꾸미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10층에서 15층은 특히 집안 색과 재질을 차분하게 하고 가구 이동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집안의 기운도 자꾸 옮겨 다니면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행동이어야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거실 중심이 너무 차갑고 비어 있다면 러그 하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 바로 보인다면 그 사이에 시선을 한번 꺾어줄 식물이나 낮은 가구를 찾아보십시오. 셋째, 내가 저층이라면 집안의 습기와 냄새를 점검하고 고층이라면 집안이 지나치게 하얗고 차갑지는 않은지부터 보십시오. 넷째,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십시오. 집안의 빛이 차가우면 사람 마음도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다섯째, 소금 그릇을 한쪽에 조용히 두고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그 주변 공간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소금만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치울지, 무엇을 두지 말지, 무엇을 어디에 둘지, 어떤 습관을 고칠지까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집안에 머무를 기운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좋은 기운이 머물 시간이 생겨야 돈도 사람도 함께 머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를 가지 못해도 집안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가지에서부터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13층에서는 6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남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살림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망이 좋고 낮지 않아 소음도 덜했고 단지 안에서도 괜찮은 동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두 분 모두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 집에 왔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도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어 했고 집에 있으면 괜히 거실 책문 쪽으로 가서 멍하니 바깥만 보곤 했습니다. 아내는 잠이 깊게 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사이가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돈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큰 돈을 잃은 건 아닌데 늘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친척 경조사, 예상치 못한 수지비가 계속 생기면서 통정에 돈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층수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흔들릴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3층이라는 높이도 높이지만 현관문을 열면 거실 창문이 거의 한 줄로 보였고 거실은 너무 밝고 차갑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색 벽에 유리 테이블, 은색 프레임, 얇은 커튼, 그리고 바닥은 반들반들한 타일 느낌이 강했습니다. 보기에는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머물러 숨을 돌릴 자리가 적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깔끔했지만 몸으로 느끼기에는 좀처럼 안착할 곳이 없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거창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관과 거실 창문 사이의 직선을 조금 끊기로 했습니다.
잎이 넓은 식물 하나를 두고 낮은 수납장을 살짝 옮겨 시선을 한번 꺾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베이지색 러그를 깔고 차갑던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패브릭 쿠션을 놓고 유리만 많던 공간에 나무 재질이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창가 쪽에는 굵은 소금을 담은 그릇을 조용히 두고 커튼도 너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바꿔 바람을 부드럽게 받게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그래도 집안이 너무 허전하고 차갑게 비어 있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당장 기적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현실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괜히 창문 쪽으로 끌려가던 마음이 조금 줄었고 예전보다 거실 소파에 오래 앉아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이 아주 깊어진 것은 아니지만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새벽의 불안이 조금 옅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눌러주는 요소를 더하고 나서부터 유독 붕 뜨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덜 낯설어졌고 저녁에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새어나가던 생활의 구멍이 줄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괜히 사던 소소한 물건이 줄고 계획 없이 나가던 지출이 덜해졌습니다. 집안이 안정되니 사람 마음도 덜 흔들리고 마음이 덜 흔들리니 소비도 덜 충동적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서로 흩어지고 말이 줄고 마음이 붕 뜬 상태가 계속되면 들어온 돈도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붙들어주면 돈도 생활도 함께 안정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비슷한 예는 저층에서도 있었습니다. 2층에 사는 한 가족은 늘 집이 눅눅했고 아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빨래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 집은 먼저 환기와 제습을 하고 창가 주변을 치우고 소금 그릇을 두고 어두운 곳에 따뜻한 조명을 더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늘 축 처져 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고 식탁에서 말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의 기운을 돌보는 일은 사람을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게 먼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돈도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문제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그래서 돈이 더 들어옵니까? 덜 들어옵니까?를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고 노후가 걱정되고 병원비와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돈 이야기를 빼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감각, 집에 들어와도 쉬어지지 않는다는 감각, 그게 더 오래 사람을 말립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입니다. 집이 늘 사람을 밀어내면 돈도 사람도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합니다. 말년의 평온은 넓은 집보다 나를 덜 흔드는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집안 공기가 늘 무겁고 사람 마음이 편히 내려앉지 못하면 그 집은 나에게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집이라도 현관이 정돈되어 있고 거실이 지나치게 차갑지 않고 창문의 바람이 부드럽고 식탁에서 사람의 말이 이어지고 잠드는 방이 과하게 날카롭지 않다면 그 집은 이미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는 결국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덜고
머물러야 할 것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너무 신비하게만 생각합니다. 숫자 몇 개와 방향 몇 개를 외우면 해결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는 내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돌보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더할지에 대한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층수 그 자체보다 그 층수에서 생기는 불편을 계속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고층인데도 집안을 따뜻하게 눌러주지 않고, 저층인데도 습기와 어두움을 그냥 두고, 현관과 창문이 곧게 뚫렸는데도 아무것도 손보지 않고, 식탁과 거실에 사람의 온기를 더하지 않으면 그 집은 조금씩 사람을 말리게 됩니다. 창문, 현관, 식탁, 침실, 조명, 화분, 거울, 지갑 같은 생활 요소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이고, 거실은 가족이 머무는 중심이며, 식탁은 관계와 대화가 모이는 자리이고, 침실은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층수가 흔들리기 쉬운 자리라면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 바탕 위에 집안까지 차갑고 날카롭고 정돈되지 않으면 사람은 더 빨리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조금 아쉬운 층수에 살아도 집안을 잘 다스리면 훨씬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쌓인 불필요한 것들, 오래된 냄새, 답답한 배치, 지나치게 차가운 분위기, 각자 따로 노는 생활 습관까지 다 포함됩니다. 사람은 물건이 많아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힘듭니다. 집안에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돈도, 관계도, 마음도 함께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좋은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머물 수 있게 돌본 집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아주 큰 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자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특정 층수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사는 층의 성질을 알고 그 자리에 맞게 집안을 보완하고 기운이 머물 자리를 다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층이라면 습기와 눅눅함, 무거움을 먼저 다스려야 하고, 고층이라면 바람과 붕 뜬 느낌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10층에서 15층 같은 흔들리기 쉬운 구간이라면 집안의 색과 재질, 배치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관에서 거실 창문까지 시선이 뚫려 있다면 그 흐름을 한번 끊어주어야 하고, 거실 중심이 너무 차갑고 비어 있다면 몸을 가라앉히는 요소를 더해야 합니다. 결국 복은 완벽한 집보다 기운이 머물 수 있게 돌본 집에서 더 오래 갑니다. 좋지 않은 층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내가 사는 층의 성질을 알고 집 안에서 어디를 눌러주고 어디를 막아줘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남긴다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거실 창문까지 시선이 한 번에 뚫리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실 중심이 너무 차갑고 비어둔 채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집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집 층수와 느끼는 집안 분위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높은 층인데도 편안한 집이 있는지, 낮은 층인데도 답답하지 않은 집이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왜 유독 무겁게 느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생활 풍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집안의 한 자리라도 실제로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러그 하나를 깔든, 현관 앞을 정리하든, 식물을 한 곳 옮기든, 차가운 조명을 따뜻하게 바꾸든, 그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숨, 돈의 흐름,
피로와 위로를 함께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너무 흔들리면 안에 담긴 것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그 그릇이 조금만 안정되어도 안에 담긴 것들도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층수 하나로 내 인생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자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자리에 맞게 돌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조용한 돌봄이 생각보다 긴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돈길이 새는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집안의 흐름, 특히 현관과 거실, 창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내가 사는 층의 성질부터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그 높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지는 순간 집도 사람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